오늘은 통계적 추정 첫 번째 시간인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얘기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개념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통계 단원이거든. 통계 단원이다 보니까 통계조사에 대한 어떤 용어 정의를 좀 필요할 거예요. 통계조사에서 전수조사, 그냥 이거 말로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라고 얘기하는 건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 대한 조사다 해서 전수조사. 모집단이 뭔데?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표본조사는 뭐냐면 전체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잖아. 그럼 일부를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체 집합, 전체에 대한 조사를 이렇게 가능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야? 전체 집단을 얘기하겠지.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표본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집단 가운데 조사하게 되지 뽑아낸 거, 그지? 그런데 여기서 용어상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표본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표본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표본을 꺼내는데 한 개 꺼내면 표본의 크기가 한 개야, 그지? 근데 표본을 내가 꺼내려고 하나의 표본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 표본 안에 들어가 있는 얘들아 개수가 뭐 10개다. 그럼 표본의 크기는 10이다. 그 다음에 표본의 개수가 100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의 표본을 꺼냈는데 그 표본의 개수는 표본의 크기는 뭐라 그런다? 100이라고 얘기한다. 즉 다시 말해서 표본의 크기는 한 표본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뭘 의미하더라? 얘들아 개수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추출 방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추출 방식은 통계에서는 임의 추출 방식, 특정한 걸 이렇게 뽑는다라고 뽑아서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들 추출 방식은 임의 추출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통계적 추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추출 방식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복원이라고 얘기하는 복원 추출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씩 뽑고 있는데 한 개의 자료를 뽑는데 하나씩 뽑을 거예요. 하나씩 뽑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집어넣는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샘플에 대한 여러분들이 방법의 개수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n개의 집단에서 n개의 개수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중복 순열에 대한 모습으로 n의 R제곱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복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개씩 뽑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R개를 한 개씩 R개 뽑는 경우가 있고 그냥 R개를 그냥 한 번에 샥 뽑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한 개씩 R개를 뽑을 때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NPR이라고 얘기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건 알죠? R개를 뽑는다는 순서는 상관없이 그냥 뽑는 거기 때문에 NCR이다 라고 하는 형태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어떻게 보면 상식인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얘기해요.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했고 표준 편차는 루트 C였던 때잖아. 분산에다가 그것을 지금까지 배운 것을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성을 나타내는 평균 EX 평균, 그 다음에 VX, 그 다음에 시그마 X 이런 걸 구해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전체 집단이라는 걸 못하니까 표본을 뽑아낼 거 아니야, 그지? 표본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그러면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전체 집단에서 모집단에서 크기가 얘들아 이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냅니다. 표본을 뽑아낸다.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한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100개를 뽑아낼 건데 그냥 이렇게 뽑아내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거의 하나에 대한 모습이 하나의 표본이잖아. 그거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표본 평균은 X바라고 얘기하는데 X1 이게 하나의 표본이야. 두 번째 X2 표본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왜냐면 점점점점점점해서 XN까지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N개의 개수만큼 뽑아낸 거잖아. 그것을 여러분들이 평균을 구하는 것을 얘를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표본 평균에 대해서 그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한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을 이제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 내가 이렇게 크게 100개인 걸 하나 뽑아서 그거에 대한 평균을 잡은 걸 이거라고 표시한다면 야, 그 표본 평균이 전체 집단,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거라고. 그래서 그러한 표본 평균을 몇 개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100개짜리를 표본을 뽑았다. 그거에 대한 평균을 얘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100개짜리를 몇 개 뽑는 거야? 여러 개 뽑는 거야. 여러 개 뽑아서 그 각각에 대한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한 평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하는 것을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원하는 건 얘는 의미가 뭐라고 이름이 표본 평균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해야 될 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2x반 어떻게 구하고 여러분들 표본 평균의 분산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을 vx반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계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계로 증명을 하는데 EX를 M이라고 얘기할게요. VX라고 얘기하는 걸 시그마 제곱이라고 얘기할 때 EX반은 변하지 않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하고? 모평균하고. 그런데 VX바 표본 평균의 분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시그마 제곱이면 좋으련만 N이 된다는 거야. 왜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값이 얘들아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값이 변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지. 우리 학교 전체가 있는데 전체 평균이 수학 점수가 M이야. 그런데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4반 평균, 5반 평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전학년 표본을 하나씩 다 뽑아서 각 1반 평균 구하고 2반 평균 구하고 3반 평균 구하고 4반 평균 구하고 뭐 20반 평균 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이 뭐야? 하나하나의 표본 평균이지, 그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변하는 거잖아. 1반 평균하고 2반 평균하고 똑같진 않잖아. 3반 평균하고 4반 평균하고 똑같지 않잖아. 변수란 말이야. 그런데 그 평균들을 다 더해서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하면 우리가 전체 집단의 평균과 같아진다.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진다라고 설명을 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해줄 텐데 그러면 분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들아 모집단의 분산은 꼴등부터 그지? 1등까지 전체적으로 샥 평균에 전체 집단 평균에 그 분포가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하지만 표본 평균의 분산이니까 일반 평균 야 아무리 못하는 반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우열반을 가려놓지 않는다면 학교의 전체 평균에 거의 비슷하게 가 있겠지. 그지? 2반 평균 마찬가지로 학교 평균에 거의 비슷하게 가 있겠지. 그러니까 분산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줄어든단 말이야. 줄어든다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들이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어. 얘들아 이게 엄청 커져. 이게 엄청 커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분산값은 얼마에 가까워지겠니? 0에 가까워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완전히 평균에 다 일치가 되는 상태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를 하나 들어줄게.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카드가 3장이 있어요. 카드가 3장. 2장? 2장? 3장으로 하자. 2장으로 하자. 2장으로. 좀 편하게. 그런데 카드가 2장인데 한 장씩 뽑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확률 얼마 나오니?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합은 얼마? 1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그때 확률이 2x가 되겠지. 그지? 그럼 평균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간단해. 이거 곱하고 이거. 이거 곱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 2분의 1 나와. vx 얼마니?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그러면 2분의 1이잖아. 빼기 얼마 해주는데? 이거 해주니까 2분의 1에 아이고 0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하나 더 하자. 그냥 하나 더 하자. 0이 나와버리니까 2까지 해서 그러면 요게 얼마 나오지? 계산이 조금 귀찮을 수도 있겠네. 3분의 1, 3분의 1 뭐야? 3분의 1 합은 얼마? 합은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평균 구합시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주로 지금 규칙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0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 이거 얼마야? 그냥 1이지 그지? 그 다음에 vx는 얼마니? 라고 얘기하게 되면 0 곱하기 이거 없어지고 3분의 1 더하기 뭐야? 3분의 4 그 다음에 빼기 얼마 하면 돼? 1에 제곱하면 되잖아. 3분의 5에서 3분의 3 빼니까 얼마 나오지? 3분의 2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카드를 2장을 뽑으려고 합니다. 카드를 2장. 그러면 카드를 2장을 뽑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크기가 얼마인 거지? 2인 거야. 그러니까 x1과 x2를 뽑는 거지. 0, 1, 2 해놓고 0, 1, 2 선생님 3장 뽑으면요 이 위로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27개에 대한 못을 구해도 되겠죠. 0일 것이고 2개를 더해서 반 나누면 2분의 1. 왜 반 나눕니까? 야 표본 평균을 구한다라고 얘기할 땐 그 개수만큼 나눈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1이고 요건 2분의 1이고 다시 하면 요건 1이고 요건 얼마지? 2분의 3인가? 그 다음에 요거는 1이지. 요거는 얼마지? 계산하게 되면 이거 2분의 3이고 요건 얼마야? 2 나옵니다. 그럼 확률 분포표가 달라져. x바가 될 것이고 px바라고 얘기하는 것을 정리하다 보면 0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나올 수 있고 1 나올 수 있고 2분의 3 나올 수 있고 2 나올 수 있는 상태. 0인 건 하나니까 9분의 1이고 2분의 1인 건 2개니까 9분의 2고 그 다음에 1인 건 3개니까 9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9분의 2고 얘는 2니까 다시 9분의 1입니다. 이런 상태가 될 거 아니야. 이럴 때 2x바 구하래. 2x바.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이잖아. 이게 표본 평균인데, 그지? 그거에 대한 평균 구하래. 그럼 다 더하는 거잖아. 그냥 여러분들 계산하면, 요거는 가만있어 보자. 계산하게 되면, 그냥 계산하자, 얘들아.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 2분의 1 약분해 9분의 1이네.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9분의 3이네.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게 되면 싹싹 약분해, 이것도 9분의 3인가요? 9분의 3. 그 다음에 마지막엔 9분의 2인가요? 그러면 9분의 6에 9분의 3이니까 9분의 1이니까 답은 얼마? 1. 평균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지? 그러면 vx바 구하자. 그럼 vx바는 크기가 2라 했으니까 분명히 3분의 1 나와야 돼. 왜? 크기가 2니까 2로 나눠줘야 되거든. 그러면 정리합시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계산하자. 계산하게 되면 요거는 4분의 1이니까 얘들아 그냥 정리하게 되면 36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하게 되면 그냥 36분의 얼마? 12.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는 4분의 9잖아. 그럼 36분의 18 나오나? 36분의 18.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거에는 9분의 4. 그러면 36분의 16 해놓고 빼기 얼마 하면 돼? 9분의 4만큼 빼야 되니까 36분의 16만큼 빼야 되겠지. 그지? 36분의 9분의 4니까 36분의 얼마 나와? 16 나오나? 제곱하면 9분의 4. 4 곱하면 36분의 16. 그럼 요거는 9분의 4. 그러면 36분의 16. 요것도 36분의 16 나오네. 평균의 제곱만큼 빼주면. 그러면 36분의 얼마 나와? 이 평균이죠. 평균이 1이잖아. 1. 선생님 잘못 계산해. 1. 1의 제곱만큼 빼줘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요거 계산하게 되면 36분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0이니까 36분의 아이고 요게 2구나. 선생님 왜 그러냐. 가만있어 봐. 36분의 2지.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36분의 48이야. 36분의 48에서 36분의 12네. 얼마 나와? 3분의 1 나오지. 그지? 선생님 좀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문제를 풀긴 했지만 결국에는 요건 예를 들어 설명해 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요런 거 있죠. 표 만드는 거. 그냥 넘기지 마세요. 계산하는 건 되게 쉽지만 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분명히 다른 거. 그지?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다른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되는 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표본 평균의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모집단에서 평균이 m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여러분들은 표본 평균의 분포는 n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방금 전에 본 것처럼 m, 분산 어떻게 된다 그랬어?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줄어든다 라고 하는 형태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즉 x바의 정규 분포는 m,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표본 평균과 그 분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